12월은 계속 이제 통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이고요. 가슴에서 나타나는 통증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른 부위에서 나타나는 통증하고는 좀 다르게 가슴에서 통증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왜 그렇죠? 심장이나 혹시 폐나 뭔가 좀 중요한 장기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뭐 팔이나 다리나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그렇게 크게 뭔가 생명하고 관계된 그런 장기가 없기 때문에 크게 심각하지는 않은데 뭔가 배나 가슴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약간 혹은 또 머리에서 통증이 나타나면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슴에서 어떤 종류의 통증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위급한 통증들, 중요한 통증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가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은 일단은 근육들, 뭐 대흉근이나 소흉근이나 정거근이나 이런 근육들에서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늑간신경이라고 있는 늑간신경을 통해서 그런 신경통들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내부장기, 심장이나 혹은 폐나 이런 기운 같은 거 혹은 위장 같은 데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늑골하고 흉골하고 만난 이런 관절면에서 통증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구조를 보면은 흉곽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마치 세장처럼 갈비뼈 12쌍이 연골로 흉골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세장처럼 있는 이 뼈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폐하고 심장이 있죠. 자,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정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다 왼쪽에 있는 줄 아는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뿐이지 심장은 정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흉골 바로 뒤에 여기에서 이제 심장이 뛰게 되죠.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주로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바로 이 오목가슴, 이 아래쪽에서 통증을 주로 좀 잘 느끼게 돼요. 근데 명치는 근데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 소화기, 위장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식도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한 90% 정도, 심장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한 10% 정도밖에는 안 되죠. 제일 흔한 거는 역시 가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 중에 제일 흔한 통증은 근육통이에요. 대흉근이 뭉치게 되면은 통증이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되고요. 정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뭉치게 되면은 통증이 이 겨드랑이 밑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근육통들은 특징이 뭐라 그랬죠? 가만히 있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가만히 있을 때 별로 안 아파요. 언제 아파요? 움직일 때. 해당 근육에 힘을 쓸 때, 그때 아프죠. 우리가 대흉근을 쓸 때는 어떤 때예요? 무거운 걸 들거나 뭔가를 끌어안을 때, 이럴 때 아프죠. 정거근은 어떨 때 쓰냐면 뭔가를 밀 때 아파요. 미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아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근육통에 해당이 되겠죠. 자, 특히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통증은 늑간근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침을 많이 할 때, 요새 특히 이제 감기 걸리면 기침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기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이 늑간근이라는 건 호흡을 할 때 쓰죠. 늑간근이 수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이 세 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폐를 확장시켰다, 수축시켰다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기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늑간근이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늑간근이 결리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기침하다가 옆구리 결리고 혹은 어느 부위가 뭉쳤느냐에 따라서 그 부위가 되게 뭉치겠죠. 자, 근육통의 특징은 뭐라고요? 움직일 때 아프다 그랬죠. 그래서 호흡할 때마다 아파요. 얼마나 신경 많이 쓰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통들은 비교적 쉽게 치료가 됩니다. 해당되는 근육들을 우리가 침으로 바로 풀어주면은 한 두세 번만 해도 치료가 되니까 이제 이런 식의 통증들은 좀 쉽게 치료가 되죠. 늑골이 골절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이제 다른 쪽에 비해서는 늑골은 좀 골절이 잘 되는 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넘어지다가 직접 꽝 부딪혔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금이 가게 되는데요. 골절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할 때마다 찌르는 듯이 통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좀 움직이기도 좀 어렵고 호흡하기도 좀 어렵고 해당되는 그 부위가 계속 찌르는 듯이 아픈데 근데 이 늑골은 워낙에 주변에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골절이 됐다 그래서 이걸 뭐 기부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달라붙는 게 늑골입니다. 대신에 너무 아프니까 이런 식으로 테이프 같은 거를 좀 발라주거나 하면은 그 통증을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저희 한의원에는 이제 뼈를 좀 빨리 붙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타약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상골이라고 해서 이 뼈가 붙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처방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한 2주에서 4주 정도 복용하면은 뼈가 붙는 시간을 한 2주 정도는 더 앞당길 수가 있죠. 자, 또 신경통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늑간신경통이에요. 척추에서부터 이렇게 늑골을 따라서 쭉 신경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렇게 늑골을 따라서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통증이 나타나죠. 신경통의 특징은 뭐라고요?
찌릿찌릿, 뭐가 저리저리하거나 찌릿찌릿하거나 감각이 뭔가 좀 이상하거나 이런 게 이제 신경통들이죠.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통증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생기면은 이 신경이 침범이 되면서 이 신경이 손상이 되고 나면은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한 10% 정도 후유증이 생겨요. 그래서 10% 정도가 대상포진이 다 낫고 나서 원인이 해결되고 나서도 그 신경통들이 계속 몇 년씩 이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생기면은 좀 빠르게 치료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늑골 흉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흉골하고 요 갈비뼈가 만나는 요 자리는 연골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연골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뜻도 돼요. 그렇죠? 쉽게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부위가 염증이 생기기가 좀 쉽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잘 생기냐면 갑작스럽게 이제 헬스 같은 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갑자기 이거를 열심히 움직였더니 어때요? 잘 안 움직이던 뼈가 막 움직이면서 이 자리에 염증이 생기기가 쉽겠죠. 자,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심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픈 통증하고 상당히 유사한 통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슴이 찌르는 듯이 아프다든지 해서 흉골하고 만나는 부위가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연골하고 이 진짜 뼈가 만나는 이 부위가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원인은 다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2번하고 3번 늑골 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거를 우리가 티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을 갑자기 과격하게 한다든지 그럴 때 어때요? 통증 양상이 우리가 심장이 협심증 같은 통증하고 정말 유사한 통증이 나타나요. 아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났다가 찌릿찌릿하고 호흡할 때도 아프고 한데 자세히 보면은 염증이 있는 부위가 염증의 특징이 뭐예요? 좀 붓죠. 그리고 그 부위를 누르면 어때요?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인지 늑연골 문제인지는 해당 부위들을 이렇게 쭉 눌러보면은 알 수가 있고 그 누르는 해당 부위가 좀 부어있거나 혹은 눌렀을 때 아주 극심하게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건 심장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구나.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염증이 생겼을 때 열심히 운동해야 되나요? 쉬어야 되나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염증이 가라앉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2주 정도. 해서 이렇게 염증이 생겼고 그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운동을 쉬고 그렇게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나면은 이제 통증이 사라지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장기로 인한 통증들, 가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은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내장기에서는 첫째가 이제 위장, 그 다음에 심장, 폐. 근데 요 한 장에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호흡기계 질환, 우리 폐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건 기흉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기흉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치료를 잘못 받아가지고는 폐가 직접 찔려서 기흉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기흉이 생기면은 폐가 뽀그작 하는 느낌이 실제로 자기가 느껴요. 뭔가 여기서 공기방울이 막 뽀그락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호흡이 되게 힘들어져요. 호흡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통증이 어디서 느껴지냐면은 옆구리 쪽에서 이렇게 타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느껴지고 찌르는 듯이 느껴져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딜 가야 돼요? 어깨동무 오시면 안 돼요. 이 경우는 바로 응급실 가셔가지고는 한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협심증 같은 게 있을 때 피로 가는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는 피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될 때 그때 쥐가 나듯이 이제 생기는 통증을 우리가 협심통이라고 하는데요. 왼쪽 가슴에서부터 팔로 이렇게 쭉 타고 가는 그런 통증들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숨이 우리가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 좀 숨찬 느낌도 나고 가슴이 아주 찌르는 듯이 아픈 게 수초간 혹은 수분간 지속됐다가 사라졌다가 또 수분간 지속됐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얼굴도 좀 창백하게 질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같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이제 또 어디 가요? 응급실 가야 돼요. 어깨동무 오시면 안 되는 증상이에요, 이거는. 자, 요 두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어깨동무 오셔도 되는데 우리가 가슴에서 나타나는 위장, 장기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 제일 흔한 거는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식도가 우리가 부문부가 헐었을 때 해서 우리가 요새 자세들이 다들 앉아 있다 보니까 위장이 잘 안 움직이고 위 내에 음식물들이 오래 머무르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는 요 괄약근 조절이 잘 안 돼서 위 유분부가 좀 이렇게 열려 있고 하다 보니까 위장에 있는 음식물들이 식도로 이렇게 타고 넘어오면서 그 산이 자꾸 이 식도를 헐게 만들죠.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식도가 헐었으니까는 증상들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요. 좀 타는 듯이 여기가 나타난다든지 아까 여기 딱 그 오목가슴이 있는 데가 찌르듯이 아프다 그랬죠.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오목가슴이 아픈 거에 신장 문제는 한 전체의 10% 정도, 90% 정도가 식도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고요.
그래서 여기가 타는 것 같다니 누워 있으면은 여기가 좀 자결감 막 타는 듯이 느껴진다든지 자꾸 산이 좀 넘어온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떤 경우에 가슴이 아프면은 우리가 바로 검사를 받아봐야 되냐면요, 요 세 가지. 갑자기 열이 가슴이 아프면서 열이 같이 나요. 그러면 뭔가 이제 염증이 있다는 소견이니까 이때는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죠. 호흡이 너무 곤란해요. 혹은 통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쭉 얼굴에서부터 왼쪽 팔까지 이렇게 방산되듯이 통증이 나타나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요. 이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가장 흔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명치가 답답하다든지 목이 걸린 느낌이 난다든지 가슴에 자결감 이런 것들은 어디 가면 치료가 돼요? 어깨동무. 이 경우는 어깨동무 오시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약이 있어요. 가루약 오페산이라고 하는 처방인데 오징어, 갑오징어 뼈를 갈아서 거기다 몇 가지 한약재를 첨가를 해서 하는 건데 양약보다 상당히 잘 들어요. 이거를 한 달 정도만 복용하시면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 혹은 속이 쓰린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가라앉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퀴즈. 지금까지 보신 증상 중에서 어깨동무 한원에 오시면 안 되는 게 뭐였죠? 기용. 기흉. 기흉일 때 어떻다고요? 여기서 뭐가 뽀글뽀글 하면서 숨쉬기가 너무 곤란하다 그랬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깨동무 오는 게 아니라 응급실 가셔야 돼요. 또 어떤 경우가 여기 오시면 안 된다 그랬죠? 협심증. 협심증 통증은 어떻다 그랬어요? 찌릿찌릿. 찌르는 듯이 아파요. 이 아픈 정도가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 이게 통증이 오면은 가만히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아파요. 자, 그렇게 아픈 게 어떻게 전파가 돼요? 가슴에서만 아픈 게 아니라 팔 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듯이 통증이 전파가 되면은, 그리고 호흡도 곤란하면은 그때는 응급실 가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어디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깨동무 오시면은 저희가 또 알아서 잘 감별해가지고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치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